근데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은 승선 불가 얘기하다가 또 승선 불가 승객이 누구냐 그랬더니 또 윤상현 의원으로 답도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보는데? 우리 이준석 대표는 승산 가능입니까? 예, 뭐 일단은 아니, 저는 이미 뭐 그 예약도 안 받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저는 선창에 매달아놨다 생각하겠죠 지금. 선창이 매달아가지고. 이준석 대표는 탈당을 못하게 출마를 시킨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상태로 1월까지 끌고 가려고 국민의힘이 생각하고 있을 텐데 당연하죠 그렇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수를 내놓느냐는 오늘은 얘기를 안 해주겠죠. 저는 제가 항상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승민 의원한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도 배운 게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께 배운 게 있다. 유승민 의원 그때 마지막까지 줄까 말까 이러다가 막판에 그 탈당에 무속 출마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저쪽도 업그레이드된 장난을 칠 테고요. 저도 업그레이드된 대응을 하겠습니다. 유승민 의원께 배운 것도 있고 업그레이드된 대응을 하겠다. 근데 예. 그냥 뭐 공천 이준석 당대표의 예. 그 어떤 볼륨에 비춰보면 예. 제가 보기에 예. 공천 국회의원 총선에 공천 주느냐 안 주냐 가지고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 이건 너무 그릇이 작아요. 그래서 그건 협소하고 또 하지 마시고 예. 나오시라고. 이런 그건 제가 또 상의할 분이 있습니다. 홍준표라고. 가서 상의하고 또 오겠습니다. 그건 또 한번. 저하고도 좀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준석, 이상민 창당설 또 오늘 나오니까. 보수 정당이 워낙 이런 평지폭파가 많아가지고. 네, 여의도 대표 정치 구단들의 쓴소리를 듣는 시간이죠. 한판 쓴소리. 자, 오늘의 쓴소리계 양대 산맥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상민 의원님은 오고 계신답니다. 여기 원래 이재호 장관 앉아 있던데. 맞습니다. 어디 가시고 제가 이렇게 또. 예, 그러니까 요즘 영전하셔가지고. 이준석 영전했습니다. 대표님이 당의 원로가 돼가지고 특히 원래 대표하면 상임 고문 주고 그러거든요. 예. 저는 연락도 없더라고요. 약간 상임 고문급의 분들하고 요즘 방송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진작가님도 반가운 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자, 일단 우리 이준석 대표님은 네. 최근에 여의도 재건축 조합장이신 거죠 지금? 예, 그게 뭐 사실 뭐 조합이라는 게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방송 예. 이름이니까 저희 그렇게 한 건데. 예. 요즘 구독자 모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아하. 이제 오늘 보고 왔더니 37,500 정도 됐나? 아하. 오늘 방송하고 나면 한 4만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나부터 구독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복장이 예. 왜 건폭 복장을 하고 나오고 있어요? 아니, 너무 순하지 않아요, 복장이? 건복하면 조금 더 이제 난해한 이준석 복장이어야 대표, 되는데. 또 천하람 위원장, 이기인 의원, 또 세 분이 함께 여의도 재건축 조합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희 댓글창 상단에 또 같이 링크가 연결돼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도 보시면서. 야 2년 반 방송한 동안 옳은 소리는 한 번도 링크 안 달아주더니 옳은 소리 말입니까? 김성의 저희 거에 옳은 소리. 달아드릴게요. 재건축 전에 한번 나가세요. 예, 전 구독자 23만입니다. 상관없습니다. 다른 성향의 구독자를 얹어드리죠. 예, 자, 조합장 점퍼 너무 잘 예. 어울린다라는 또 청자 여러분들의 또 목소리가 있네요. 자, 일단 대표님 오랜만에 모셨는데 네. 일단 국민의힘 하나 좀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창립 포럼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던데, 자, 나경원 전 의원의 등장 뭐랄까요? 이제 총선을 그냥 몸풀기다 뭐 이런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의원은 어디 가도 한석은 가져올 수 있는 아하, 그런 상당히 지상전이 뛰어난 분입니다. 예, 네, 그건 제가 평가합니다. 제가 실제로 선거하는 걸 여러 번 제가 예전에 어릴 때는 나경원 의원 지원하러 가본 적도 있고요. 아. 뭐 여러 가지 같이 선거운동을 뛰어본 적도 있지만은 예, 우선 군중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음흠. 나경원 의원이 올라가서 마이크 잡으면은 음. 그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아하, 네, 그게 무슨 이유인지 다 아시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는 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구 선거에 강한 편이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 총선 출마를 해서 어려운 지역구 하나라도 가져와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지만은 음흠. 반대로 나경원 의원은 어떤 정치적 어떤 비전이나 아니면 실체를 인정하려는 모습까지는 안 갈 겁니다. 음흠. 예, 잘 아시잖아요. 당대표 못 나오게 하려고 하던 게 올해입니다. 작년이 아니라. 김나연대, 예. 김나연대. 그럼 이번엔 험지 쪽에다 이렇게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할까요? 동작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동작도 험지예요 지금. 아, 예, 지금 솔직히 말하면은 서울에 오늘도 갤럽 조사 나온 걸 보면은 예. 이미 상당한 격차로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험지는 이제 어디도 다 험지다. 물론 이 말하면 또 이제 누가 또 위기론을 증폭시키지 마라 이런 얘기하겠지만은 승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21년 이후로 제가 오늘 또 샘표현 쓰자 그러면은 예. 제가 선장이었는데
솔직히 해적 같은 사람이 있다가 배를 뺏은 거예요. 그런데 무슨 지금 어디서 내가 선장했는데 해적이 해적들이 배 배를 뺏어 놓고 빼앗고 말이지. 표를 팔아. 그러니까 갑자기 선장 끌어내리고 배를 가져간 거 해적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예. 해적에게 뺏긴 느낌이다. 아하, 예. 세상에. 자, 근데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어제 그 창립 포럼에 했을 때 예. 이제 김기현 대표가 굉장히 힘을 많이 실어 주시더군요. 국민의힘 보수당의 아이콘 최고의 리더다. 계급장을 멋지게 빛나게 반짝반짝 달고 앞장서기를 응원하겠다. 조롱 같은데요? 아, 조롱이에요? 제가 비슷한 말하면 조롱이라고 기사 쓸걸요? 아, 예, 그래요? 제가 만약에 안철수는 이사회의 리더다 이렇게 하면은 예. 안철수 조롱하지 마라 이렇게 나올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흠씬 두들겨 팬 다음에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사회 리더면 전당대회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런 건 조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 그렇다기보다는 당 대표를 노리면 살아남지 못하지만 그냥 의원 한 자리 하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칭찬해주겠다. 항상 이런 태도이지 않나 이 그거 부분. 데리고 노는 거니까 조롱이죠, 그게. 아, 예, 조롱이다. 예. 나이 4선까지 한 국회의원이고 원내대표가 했는데 네가 대표를 하지 못한다는 거는 누가 만든 잣대입니까? 원내대표라는 게 반장선거기 때문에 의원들이 다 가가지고 당신 원내대표 된다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가서 대표는 안 돼? 그런 걸 조롱이라고 합니다. 조롱이다. 이 사실상 조롱을 한 것이다. 그래도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은 이제 최근 윤 대통령이 부친 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조문을 했다. 조문을 하면 우리 다 원팀 아니냐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이준석 대표도 조문 다녀오셨으니까 이재명 대표랑 원팀 하십시오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식의 무의미한 말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내면서 원팀 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논리를 갖고 토론하다 보면 가장 쉬운 게 발례 아닙니까? 예. 이재명 발례 끝.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립 서비스에 자꾸 우리가 현혹돼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나경원 의원 행사에 연판장 돌린 초선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던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제가 그때 연판장 썼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이 연판장은 이 명단 그대로 공천 때 살생부가 될 것이니까 잘 기억해두자라 말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십시오. 영남 지역에 무슨 초선 의원들 20-30명 있는 사람들 하나도 안 아까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은 20-30명 다른 사람으로 갈아도 경쟁력이 유지되지만은 뒤집어 말하면 서울에서 한석 뺏어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국민의힘으로 놓고 본다 하더라도 4-5명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치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는 것이고 한 명을 출마시키기 위해서 20명을 버리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그런 약간 제가 생각하는 엄살의 말씀이라고 느끼는 것은 네. 이준석 대표님 본인이 직접 그 오세훈 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시작해서 네. 서울 지역에서는 2021년 이후로는 민주당이 어떤 선거에서도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위기는 위기다. 국민의힘이 굉장히 불리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분석하자면은 예. 0.7이라는 거는 그냥 숫자로 나온 거지만은 우리가 여론조사도 갤럽이 좀 더 보수 쪽에서 봤을 때 냉정하게 나오는 이유는 2점 척도라서 그래요. 좋냐 싫냐거든요. 아하.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요 싫어요거든요. 예. 근데 조금 이제 척도가 4점 척도로 가는 조사들 보면은 예. 매우 좋다, 매우 싫다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요. 예. 매우 좋다보다 매우 싫다가 지금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게 나와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선거에 있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 단순히 그렇게 지금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 내내 계속 60% 정도의 부정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매우 싫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수도권에서 특히 안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 오늘 이제 갤럽을 조사 나온 걸 보면은 네. 이제 갤럽이 지난 22일에서 24일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대통령의 긍정평가 34%로 지난 조사보다 1% 포인트 내려갔고 부정평가는 57%입니다. 그럼 네. 이게 57에서 50% 후반대 이 숫자가 그러면 그 매우 나쁨의 정도가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은 매우 안 좋아함이 그냥 ARS 조사들 보면은 단순 과반을 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 그렇죠. 50% 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말은 죽었다 깨나도 안 찍는다는 거거든요. 현 정권과 여당을.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주 어렵고 영남이 보통 인구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영남 쪽에 우세가 나오는 것과 수도권에 덜 우세가 나오는 것을 병합해서 그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좀 더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실제로 제가 이제 중견 기자한테 대통령실 취재 결과를 들은 건데 30-89% 지지율라고 어딘지 하여튼 해외 순방 한번 갔다 들어온 다음에 대통령실 평가는 야, 이 정도면 이제 정부 지지율이 매우 안정적이다라고 이 정도 잘 유지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말을 듣고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런 입장에서 대통령실은 지금의 이 상태로도 수도권 선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 다이어트 요요 효과처럼요. 지금 이제 자기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달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저도 제가 예전에 60kg 대 몸무게 갖고 있을 때랑 요즘은 70kg에서 한 70kg 후반대 갖고 있거든요. 예. 75만 가도 되게 많이 빠진 것처럼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요즘 몸무게까지 공개하시면서 지난번에 제가 농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지지율이 41%인가 한번 나왔을 때 예. 기자들 밥 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아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가 아하. 그 정도는 잘 나온다고 보는 거죠 지금. 왜 신난지 모르겠지만 신났대요. 그러니까 여튼. 근데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걸로 선거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만약에 진짜 그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하고 있는 거면은 계속 그것과 더불어 가지고 그 대통령실 사람들이 흘리는 얘기가 뭐냐면은 민주당 쪼개진다. 그러니까 40이면 충분하다. 근데 이게 어디서 제가 들었던 거냐면 제가 2016년에 처음 선거 나갔을 때 예. 야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안철수랑 문재인이 싸워가지고 야당이 둘로 쪼개지니까 우리 새누리당이 서울에서 38%만 나와도 이겨.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몰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의 망상. 그러니까 단순 더하기 빼고는 수학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고 이번에 그저뭐 잠깐만요. 지금 우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예. 지금 교통적을 뚫고 도착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웬만하면 안 늦으시는 분인데 오늘 정말 차가 많이 밀렸나 봅니다. 예, 엄청납니다. 엄청나. 예, 저는 예. 그래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진정한 근데 방송인. 예. 그- 진용 작가님. 지금 국힘에서는 사실 뭐 내세울 인물도 좀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네.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나경원 의원 하면은 사실 우리 일반인들의 인상에는 그 빠루 들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밖에 또 없나 보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의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총선에서. 우선 나경원 의원이 빠루 준 건 좀 억울한 게 그게 나경원 의원이 갖고 온 빠루가 아니라요. 아, 그렇게 민주당 얘기를 거 뺏어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이걸 갖고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라는 아. 거를 설명하다가 예. 사진만 남아가지고 동네 어르신들은 왜 저렇게 나경원은 저거 들고 설치냐 뭐 이렇게 저한테 아.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 그건 오해고. 오해다. 저도 예, 저도 들었어요 그 얘기는. 예, 그런데 하여튼간 나경원 의원이 국지전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선거 구도를 이끌려 그러면은 언론을 한번 필터링해서 나가는 메시지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당에서 계속 김종인 위원장을 선거 때 모시려고 하는 이유는 상황을 한 방에 정리하는 메시지 능력이 강하시기 때문이거든요. 나경원 의원이 지금까지 정치하시면서 메시지 능력을 보여주신 적은 없었다. 기억에 나는 게 없을 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마 그 뭐 딱 한 문장으로 대변되는 그런 문구가 없을 그러니까 겁니다. 대충 보니까 민주당의 이분들은 빠로는 아니고 이제 잠깐 반론하면 민주당의 빠로는 아니었고 이제 방어과의 빠로였습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제 인물이 워낙 없다 보니까 네. 나경원, 원희룡 또 가능한 한 또 한동훈 뭐 이렇게 띄워가 삼각편대를 띄워가지고 뭔가 좀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예. 말씀하시면 윤희숙 의원이 섭섭해하실 것 같은데. 예. 윤석열 의원은 공천을 받을까 안 받을까도 가만 좀 계속 이제 불분명해요.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오셨기 때문에 자 국민의힘 34%, 민주당 32% 오늘 갤럽 지지율 조사 결과인데 무당층이 또 3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민주당의 선장인 이재명 대표가 그 사퇴론을 일축하셨죠. 지금 굉장히 공고한 지지율이다. 본인이 해야 될 일은 내년에 총선 승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발언은 우리 이상민 의원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총선 승리를 민주당이 하기 위해서 예.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물러나야 된다. 예. 총선 승리를 위해서. 예. 아하.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하여튼 사법적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이미지가 부정적인 게 크고 그게 더불어민주당도 같이 동아줄로 묶어서 그냥 한 몸으로 내팽개치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물론 나는 게 여러 가지 저 긍정적 효과가 있고 본인은 사법적 그 의혹을 벗어나는데 집중을 해서 그러면 본인도 좋고 당도 좋고 그런데 그거를 분리를 안 하고 내가 당직을 놓으면 본인도 끝이고 당도 끝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오늘 그 사퇴론을 일축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분이 이제 곧 그 체포영장 날아올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50대 되긴 50이다. 어떻게 50대 가결되고 예. 50대 50이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영장심도 구속되는 받아야지.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이분은 이제 사퇴를 안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옥중에서 공천을 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옥중에서 공천을 말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그다지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과 교류하진 않지만은 예. 옥중 공천 얘기했더니만은 웃으시면서 예. 야 그렇게 되면은 분당이지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회자로 나갔을 때 아니 제가 너무 궁금해서 우리 궁금해서. 또, 예. 예. 저는 뭐 저기
한판 승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 예. 아니 어느 당이 국민의힘도 그렇고 예.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예. 뭐 분열의 그 기운은 예. 마그마처럼 있죠. 예. 바닥에. 근데 그거를 실제로 그것처럼 확 뛰쳐나가서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외 여건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근데 이제 옥중공천 이 사태가 만약에 네. 된다.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근데 분당 말씀하시니까 네. 간단하게만 하면 민주당 내에서 분당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구속된 상태에서 분당을 한다. 이건 저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친명계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또 아니 제가 그냥 김상희 소장이 갑자기 침명이 됐어요. 기억나는 게 김성회 소장님은 예. 열린민주당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도 가능하다 봤냐면 방금 전에 이재명 대표의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친위 정당 같은 게 하나 나올 수 있다 봐요 저는. 그래서 그 비례 정당 비슷하게 해가지고 또 이재명 대표의 억울함과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옛날에 열린민주당이 조국 장관 관련 사태 관련해가지고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게 하나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이미 무조건 나오지 합니다. 않았나요? 이미 저 정의당에서 나간 사람들이 예. 이미 뭐 예. 그거는 예상이 충분히 되죠. 예. 뭐 설사 분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또 2, 3 뭐 이런 식으로 소위 뭐 유성정당의 그런 악행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그걸 막기 위해서 빨리 지금 선거법도 개정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야가 잘 무슨 꿍꿍이 속인지 유성정당을 하려는 게 속셈인 것 같아요. 양쪽 제가 다. 대표 있었으면 바로 개정했을 텐데. 근데 왜 쫓겨나셨어요? 내가 지금 한판 선거에서도 오시기 전에 제가 해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또 기사 날 겁니다. 도대체로 또 이제. 그래서 저 같으면 예, 예. 우리 조합장님한테 예. 제가 권하면 예. 예. 뒤도 보지 말고 예. 예. 나가세요. 아니 뭐 진짜 안 입고 더럽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카리브의 해적이라는 영화가요. 전부 다 내 배를 되찾기 위한 그런 여정을 그리는 시리즈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배가 지금 예.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그 되찾으는 배가 구멍이 좀 났어요. 그게 보면은. 많이 났어요. 예. 아, 배 입이 구멍이 났다. 아니 카리브의 해적에 나온 배 말이에요. 아, 근데 그거 폐선 처리해야 돼요. 아니 그 좋은 겁니다. 고쳐 쓸 수 있어요. 그거. 그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가 계속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총선을 이끌고 심지어는 옥중공천까지 하면은 뭐 좋은 건가? 진짜 좋은 거죠. 좋은 국민의힘에서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 아까 2016년 총선을 제가 계속 들먹일 수밖에 없는 게 예. 그때 제가 새누리당 후보로 처음 출마했을 때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5만 가지 호재가 다 겹쳤다 생각했어요. 아하. 이제 막 야, 당은 분열됐지. 문재인 그 당시 차기 대선 후보의 리더십은 의심받아가지고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당을 이끄는 상황이 발생했지. 공천 때문에 뭐 정청래 의원 바로 잘라버리니까 내분 나지. 그런데 결국은요 총선은 집권 이제 3년 차 이때쯤 그때였는데 2년 차 이쯤 되면요 냉정하게 그 정권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저는 남의 집에 불난 것도 그냥 구경하기에는 저희 집안에 지금 불이 난 정도가 아니라 예, 난리가 났습니다. 진짜.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예. 근데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은 승선 불가 얘기하다가 또 승선 불가 승객이 누구냐 그랬더니 또 윤상현 의원으로 답도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보는데? 우리 네. 이준석 대표는 승산 가능입니까? 예, 뭐 일단은 아니, 저는 그거 이미 뭐 그 예약도 안 받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저는 선창에 매달아놨다 생각하겠죠 지금. 선창이 맨날 이준석 대표는 탈당을 못하게 출마를 시킨 것도 아니고 아니는 것도 아닌 상태로 1월까지 끌고 가려고 국민의힘이 생각하고 있을 텐데 당연하죠 그렇게.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수를 내놓느냐는 오늘은 얘기를 안 해주겠죠. 저는 항상 제가 항상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승민 의원한테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도 배운 게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께 배운 게 있다. 유승민 의원 그때 마지막까지 줄까 말까 이러다가 막판에 그 탈당에 무속 출마한 거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이.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저쪽도 업그레이드된 장난을 칠 테고요. 저도 업그레이드된 대응을 하겠습니다. 유승민 의원께 배운 것도 있고 업그레이드된 대응을 하겠다. 근데 예. 그냥 뭐 공천 이준석 당대표의 예. 그 어떤 볼륨에 비춰보면 예. 제가 보기에 예. 공천 국회의원 총선에 공천 주느냐 안 주냐 가지고 대응을 어떻게 하겠다. 이건 너무 그릇이 작아요. 그래서 그건 협소하고 또 하지 마시고 예. 나오시라고. 이런 그건 제가 또 상의할 분이 있습니다. 홍준표라고. 가서 상의하고 또 오겠습니다. 그건 또 한번. 저하고도 좀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이준석, 이상민 이게 창당설 또 오늘 나오니까 보수 정당이 워낙 이런 평지풍파가 많아가지고 예. 꼭 사례에 맞는 상담자가 하나씩 있어요. 예전에 어떠셨습니까? 아. 그것도 무소속 나가가지고 하시는 것도 홍준표 대표가 적임자입니다. 아하.
유상범 의원도 한마디 했어요. 네. 경쟁력 갖춘 증명은 이준석 전 대표가 해야 된다. 중앙당에다 나 공천해달라 떼쓰고 욕할 건 아니지 않나. 근데 저는 이 말이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게 공천 달라고 떼쓰고 그러신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 그랬고 예. 지금 영남권이나 강원권에 있는 의원님들이 예. 지금 뭐 수도권에 출마한 사람에 대해 가지고 경쟁력을 입증해라 이런 거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유상범 의원님이 과감하게 예.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예. 원래 노원 가불병 중에 예. 노원 갑이 경춘선과 중앙선이 들어오는 골목이라 가지고 서울에서 강원도 인구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아하. 16%의 강원도 사람 없고 당당하게 당선되어 가지고 아. 클래스를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아, 서울로 나와라. 아, 예. 예. 그것도 괜찮은 방안이. 괜찮네요. 그러니까 안 하겠죠. 유상범 원래 괜찮은 거 안 합니다, 의원님이 큰 그분들은. 뜻을 좀 품으시고 좀 한번 도전해 보시죠. 근데 이제 이번에 조광특위가 그 사고 당역 공모하면서 이 예. 대표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을 비워뒀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이용호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배려한 것이다. 배려 안 했으면 다른 사람 공모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그 사례가 다 있는 게요. 예. 예전에 제가 바른정당 가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공모를 했어요. 그 자리를. 그런데 뭐 사람이 특정돼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은 예. 공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나중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엔 제가 나중에 또 합당돼서 제가 나간 거고. 지금도 만약 경쟁력 있고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 그러면은 예. 있다 그러면은 아마 하겠죠. 예, 꿈 같겠죠. 예, 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안 하는. 아마 상황이다? 어떤 분이 올 거냐면 나중에요. 그 총선 때 가면 되게 그런 거 관심 받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내가 이준석을 쓰러뜨리고 무슨 뭐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인데 뭐 노원과 별로 연고 있는 분은 아니고 아하. 뭐 그런 분들 아마 하는 분씩 와가지고 이제 활동하실 유튜브 겁니다. 구독자가 기본 100만 원 돼야 될 것 같아요. 재건축 조합에 대항할 수 있는. 예. 자, 또 유승민 전 의원 이제 계속 고민하고 계신다. 모든 가능성 열고 있다. 저희 김현정의 뉴스에서도 이제 말씀을 했는데 천하람 위원장은 요즘 국민의힘 결이 유승민은 안 되는데 이준석은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가 많이 나온다라는 또 말씀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최나람 위원장한테 예. 그런 거에 낚이면 안 된다. 낚이지 마라. 예. 아직까지 최나람 위원장이 그 당의 그 유구한 역사를 몰라서 그러는데 그 계속 이거는 말이 바뀔 것이고 예. 지금 이제 이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한 6개월 동안 얼굴이 안 보였던 분들이 있습니다. 유상범, 김정재 뭐 이런 분들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분들이 요즘 갑자기 또 나와가지고 이제 뭐 발언을 윤석열 하죠. 의원 저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은 또 그 시즌이 온 겁니다. 예전에 전당대회 때 한번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이분들 생각은 아닐 것 같은데 누구의 생각을 대변해가지고 사람 때리고 이런 거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예전에 연판장도 돌리고 이런 분들. 근데 이분들이 다시 활동 시작했다는 거는 누군가가 야 안 되겠다 니네가 나가라라는 걸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몇 개월 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누구죠? 그게 윤상현 의원이 암덩어리 두세 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암덩어리 두세 개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슈예요? 사람이죠. 사람이야. 아니 암덩어리가. 암덩어리 두세 개 사람. 예, 지금 윤핵관 두세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윤핵관 두세 사람이다. 유구한 전통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국민의힘에서 꼭 이분들 초재선급에서 사실 사람들이 이름을 잘 모르는 분들인데 누구 저격하는 메시지를 뜬금없이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분들은 특정 시점에 특정 사람 저격하러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이제 오늘 갤럽 조사가 무당층이 30%거든요. 그래서 총선의 변수는 뭐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관심 포인트. 민주당에서 이상민 의원님 보시기에 민주당의 변수는 어떤 거에 있을까? 오직 그 이재명 대표의 사퇴. 저희 당이 지금 국민들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받으려면 갖고 있는 뭐 구조적인 모순이라든가 예. 뭐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뭐 국민의힘이나 저희 당이 있지만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장 표징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 그 외에 내로남불이라든가 예. 위선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고질적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민심이 떠나 있고 그 민심을 되찾아오려면 사실은 한번 뭐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저 이성 꼬시려면 예. 뭐 처음에 10만 원 갖고 이렇게 뭐 다이아몬드 가짜라도 예. 뭐 된 것도 나중엔 맘 떠난 뒤에는 진짜 100만 원짜리 사줘도 맘 안 오죠. 마음에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번 떠난 여인 되돌리기가 쉽지 않죠. 그것이 아마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비호감도가 높은 걸 겁니다. 그래서 무당층이 많아지고 실제 다녀보면 두 당 욕하는 사람들 많으세요. 양당 욕한다. 네. 이준석 대표님은 이제 총선 변수 세 가지. 첫 번째가 윤 대통령, 두 번째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세 번째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요즘 인터뷰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이 눈에 아른거리시겠죠 이제. 아 이제 예, 자천이라고 하면서 다 보통 인터뷰 양식 비슷하거든요. 아 나는 생각이 없지만은 예. 뭐 기회가 온다면 거절할 수 없지 않겠느냐. 마다하지 않겠다. 원래 그런 분들이 보통 이제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쓰는 멘트거든요. 아, 마다하지 않겠다. 예. 날 해달라. 예, 이런 그런 건데 예. 지금 이미 뭐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천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안정형 공천을 할 때가 있고 혁신형 공천을 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YS의 이제 혁신적 공천이라고 하는 것이 먹혀들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보수가 인재풀을 상당히 확보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그때는 전부 다 그 야당은 운동권이라 가는 곳이고 그 여당에 내가 관료 출신이고 무슨 뭐 사시 출신이고 이러면 여당에 가서 해야지 이런 거였는데 예. 요즘 또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아. 왜냐면은 그렇게 해서 수도권에 공천해봤자 당선시켜줄 역량이 여당한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재가 모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예. 굉장히 그거는 공천관리위원장이 모양 빠지는 공천을 할 수밖에 없고 아하. 공천관리위원장 타박받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2020년 공천 때 김영호 국회의장께서 굉장히 당내에서 뭐 존경받는 분이었지만은 쳐내는 것까지 잘했어요. 아 쳐내는 거. 예. 이게 원래 장을 비운다면 뭘 먹냐의 문제인데 장을 다 비운 다음에 굶었어요. 그런 다음에 아. 그러니까 강제로 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지금 무슨 상황이었냐면은 부산에다가 그 직전 2년 전 지방선거에서 다 떨어진 구청장 후보나 시의원 후보 중심으로 다 공천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에서 그때 항상 말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부산에서 시의원 구청장을 지내신 분들은 원래 이분이 주체적인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전 국회의원들의 공천을 받아가지고 하던 분들이고 어찌 보면은 이렇게 파격적이거나 부산이 도시를 대표할 만한 인재로 키울 수 있는 분들 아니다 이런 지적이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하. 최근에 물갈이론은 좀 세게 나오는 거고. 아, 그러니까, 부산에. 공천에 있어가지고 비운 다음에 좋은 거로 채우는 게 어려운 게 지금 보수당의 현실입니다. 예. 근데 이제 김병준 의원은 뭐 적어도 이제 들은 풍문이니까 뭐 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제 검사 위주로 공천하려고 했던 계획을 철회하고 경제인들 위주로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경련에서의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서 경제인 중에서 김병준 의원이 이제 쓸만한 사람들을 추려서 이번 총선에 대규모로 경제인 쪽에서 출마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아니, 그러니까 저도 전국 단위 공천을 이제 지방선거 때 해보니까 느끼지만 전 옛날에 민주당에 20대 때죠. 김병관 의원이 이제 웹젠 대표이사는 맞아요. 김병관 예. 의원이 나왔을 때 야, 저분 대단한 결심하셨다. 아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기업인으로서 우아할 때는 그래도 큰 사업을 일구신 분이 나왔을 때 우아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 당에 제 그분들 명예에 누가 될까봐 기업인 몫으로 들어온 의원들 이름 대면은 아마 놀라실 걸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면요, 그 김병준 그 위원장이 뭐 대기업 이재용 회장을 영입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경제에 대해서 말하기에는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예. 대기업 출신으로서 경제 키워장 엮어 성공한 사람 MB밖에 없어요. 그 현대건설 회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자기의 이런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경제 적임자를 한 거지. 기업인 출신이 와가지고 내가 경제 살리겠어 해서 누가 믿습니까? 안철수 의원 포함.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시나리오가 맞지 않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지 왜 그걸 국회의원하고 앉아 있습니까? 만약 아하. 국민들이 인정할 정도로 아하. 저 사람이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국회의원을 왜 시킵니까? 대통령 시켜야지 그거는. 예. 민주당은 어때요? 지금 이제 10월에 비대위 체제로 간다라는 것은 뭐 여당이나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하는 말이라고 이재명 대표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비대위 체제로 갈 필요도 있다고 보십니까? 또 현재 민주당의 상황은 인재들이 몰릴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 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비대위를 아는데 예. 안 물러나가 안 물러가기 때문에. 어쨌든 당내에서는 경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물러나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뭐 당내에서 결심해야 될 의원들도 있을 겁니다. 뭐 누구 결심해야 누구라고 될 얘기는 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재명 대표가 거취 결정을 안 하면 예. 그의 생각을 달리하는 의원들이 거취 결정을 해야죠. 이상민 의원님 같은 분도 특정인을 거론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눈앞에 그 갑자기 말에 생각났어요. 낚여가지고 예. 엄중 경고까지 받았죠. 알겠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경고는 받아봤는데 엄중 경고를 그래서 그래서 당연히 분명히 그런 게 있죠. 도저히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하는 한 그리고 소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개딸들. 개딸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거느리고 있는 지지 기반입니다. 그 소위 개딸들의 일그러진 어떤 그런 팬덤이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있는 한 같이 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분당도 안 될 수 있다. 막을 수 있는 아하. 일단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조치라고 제가 여러 번 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강고한데 당내에서 뭐 그렇다고 뭐 푸틴이 누구예요? 그저 프리고진. 프리고진인가 네. 저기 하듯이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약간 당연히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당연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위험한 네. 말씀이에요. 위험한 근데 말씀. 아니 예. 그 이상민은 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그때 2016년 때 그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분당을 보면서 제가 항상 떠올랐던 게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계속 뭐 나가라 그러는데 문재인 대통령 나가라 그러는데 그 메시지가 참 약해 보였던 건 뭐냐면은 똑바로 말을 못해서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 나가고 내가 할게 이런 것도 아니고 계속 무슨 혁신하자. 혁신 전당대회를 하자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뭐 어쩌자는 거냐 이렇게 됐던 건데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퇴진하길 바라시는 분들이 사람 하나로 의견을 모아서 차라리 국민들에게 제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안. 지금은 다들 연합군 비슷하게 그냥 이재명이 싫은 사람들 연합군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분들이 차라리 따로 모여가지고 사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 물론 이제 강성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대부분은 뭐냐면 대안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대안이 네. 없다라는 이재명 거. 외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만들 수는 있다. 그러니까 아주 안정형의 어떤 비대위원장으로 해서 당 대표를 지내시거나 아니면 원로분들 중에서 모시던 총리 지내분들이 예, 모시든지 예, 아니면은 아예 혁신형으로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당내에서 이제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네. 아주 절대적 지지를 받아서 그 사실 78%거든요. 예, 예. 예. 뭐 DJ나 네. 누구도 뭐 받아보지 못한 그런 지지고 음. 또 대선 후보도 네. 어쨌든 미운하고나 네. 지금 1위거든요. 예, 예. 그리고 당내에서 강성 지지자들 받으니까 누가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예. 하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어요. 아하. 다 뭐 그래도 그 중에 대장을 세워야죠. 이게 협동조합 같이 해가지고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땐 반란군도 지휘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예. 반란 협동조합 같아요. 이렇게 반란 협동조합 이렇게 같다. 예. 충고하는 입장, 예.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 충고를 하는 입장은 예. 역시 지혜롭습니다. 제가 예, 보입니다. 제가 국민의힘이 가장 위협을 느낄 만한 비대위원장 점지해달라고 만약에 의중을 모아오시면 제가 골라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럴 땐 외부 컨설팅이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컨설팅 드릴 테니까 예. 누구 좋겠어요? 아 그거는 나중에 그 비용을 지불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총선 변수에 한동훈 장관이 과연 될 수 있을 것이냐. 특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그래도 호감도가 높은 분이기 때문에 네. 또 수도권 또 서울 그쪽에 어떤 여론 상승에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여론이 좋아요 실제로 중도층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띄우잖아요 지금 언론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요즘 기사 나는 거 보면은 뭐 한 장관이 뭐 했다 이게 굉장히 언론에 부각돼서 보도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언론이 그런 뉴스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런 뉴스를 보고 싶어하는 대중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기대치가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거고요. 예. 제가 그런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입각했을 때 네. 제가 그때 냉정하게 평가했던 게 뭐냐면은 황교안 대표와 너무 이미지가 비슷해질 것 같다. 아하. 그러니까 그 정권의 가장 젊은 장관으로서 젊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외모도 준수하고 또 이렇게 이런 그 똑똑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엘리트 검사로서 이런 게 비슷할 거다. 그리고 또 황교안 대표는 그 당시에 장관하면서 통진당 해산 같은 굵직굵직한 걸로 보수층의 마음을 휘어잡았었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 장관도 그 길을 지금 걷다가는 아마 비슷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본인을 장관 만들어주고 총리 만들어준 정권과 결부돼 버릴 수 있는 그 어허.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의 역할 시나리오는 윤석열 정부가 총선 때 상당한 덩어리를 구축하고 있을 때 의미 있는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고 한동훈 장관 본인도 그러면 아까 황교안 대표가 가장 실수했던 게 뭐냐면 본인 지역구장 할 때 가장 실수했거든요. 예. 저는 그때 제가 최고위원 하고 있었으니까 황교안 대표한테 대표님 그냥 멋있게 서울의 금천 관악 구로 같은 데 가서 지르십시오. 그리고 대표님이 대장이니까 내가 금천 관악 구로 나가가지고 당의 선거를 이끌겠다. 하지만 당대표가 앞장서 험지. 전장을 가니까 내 밑으로는 다 어려운 데 가라 아하. 하면서 중진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아하. 근데 그것도 아니고 종로는 대선 보수가 후보들. 유리한 것 같지만 사실 어느 시점 이후로는 굉장히 그렇지도 불리한 않아요. 지역구인데 네. 거기에 가셔가지고 첫 선거를 정치인으로서의 첫 선거를 치르시니까 결과가 안 좋았던 건데 그러니까 애매한 선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장관도. 아하. 본인이 지휘할 거면 비례로 가고 아. 대신 선거의 결과는 책임져야죠. 아하. 내가 비례에 나가가지고 선거를 지휘해서 이기면 내가 보수 진영을 다 휘어잡는 거고
지면 한교안 대표 되는 거죠. 이상민 의원님은 한동훈 장관 어떻게 보세요? 요즘 민주당 의원들과 굉장히 말을 많이 하시고 특별히 또 민주당 요즘 그러니까 갈수록 제가 예. 볼 때는 예. 쪼잔하게 보이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민주당 장관이?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도 같이 그렇고. 설전을 하는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누가 봐도 일국의 장관이다 그러면 기대하는 덕목이 있고 풍모가 있거든요. 일국의 장관. 그런데 그 언어나 여러 가지 언동이나 이런 걸 보면 예. 장관감인가 갈수록 처음에야 뭐 말하는 그 말씨름하고 하는 게 재밌으니까 이제 그 뭐 이렇게 유튜브나 뭐 이런 거 보면서 예. 뭐 이렇게 재밌어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좀 질리잖아요. 그리고 그릇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장관이 그냥 국회의원한테 이렇게 뭐 국회의원한테 갑질하는 걸 그냥 수긍하고 무조건 따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예. 장관으로서의 풍모와 언동을 보여주면 될 일인데 꼭 무슨 이렇게 저 국회의원하고 해서 마치 그 이기려고 말씨름에서 이기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별로 이게 이기는 것 같지도 않고 알맹이도 없고 남는 건 좀 하여튼 찌질해 보이고 찌질해 보인다. 문재인 그래서 대통령 뭐 시기 별로 이렇게 인기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제가 그냥 저는 그때 바른미래당 있었으니까 관전자 입장에서 보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그렇게 골려먹던 분이 그 시기 이낙연 총리였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예, 가가지고 난해한 질문 던져가지고 답변 이제 날카롭게 해가지고 본인은 못 쓰지만은 인기 의원들은 많았죠. 한없이 바보 같아 보이는. 맞아요. 근데 그때 그래서 이낙연 총리가 상당히 국민적 인기가 있었고. 예. 그런데 저는 이상민 의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또 반대 보수층에는 그게 좀 응어리로 남아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가 좀 제한되는 지지층을 가지게 된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참 국무위원들이 그런 욕심이 왜 생길까 하는 생각을 들긴 하는데. 의원회가 되어 제압해야겠다. 그러니까 아니 그건 욕심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실제로 아니,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이제 요구 질문- 아닙니까? 아유 글쎄. 전 요구라고 아니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당당하게 맞서라 뭐 국힘 이런. 국힘 쪽에서부터 이슈 파이팅을 하거나 싸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쪽에 많은 기대가 모이는 거고 또 지지층이 여기 환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즘 센 발언하시는 분도 원희룡 장관님. 대표님은 원희룡 장관님 바로 왜 이렇게 세지신 거예요? 거긴 좀 붕 떠 있잖아요. 붕 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한동훈 장관은 그래도 이렇게 컨셉이 좀 보이는데 원희룡 장관은 컨셉이 안 보여. 컨셉이 없다. 이 대표님 평가해 주세요. 원희룡 장관. 원희룡 장관님은 예. 제가 이제 여기 목동에 중학교 나왔기 때문에 예, 30대 때 국회의원 하시던 원희룡 장관의 모습도 살짝 기억나고 양천구에서 그죠? 그래서 원희룡 장관님은 제가 원희룡 장관 알게 된 한 10여 년 동안 말의 톤이 비슷하세요. 그래요? 이 대표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려야지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 약간 이런 어투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인 중에 약간 보면은.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급하게 숨 내쉬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보면은 예. 저는 민주당의 선동을 막 이런 게 저는 약간 저도 이제 통계적으로 그냥 사람을 선입견을 가지려는 그냥 보면은 글쎄요. 이런 게 또 현상이 서울대 나온 분들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러니까 드라마가 안 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드라마가 안 된다? 무슨 말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뭐냐면은 감정을 표현할 때 보면 자연스러움이 좀 떨어지는 약간 연기적 요소? 이게 나중에 한번 어느 언론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저희가 내선 경선을 지난번에 치렀잖아요. 맞아요. 그때 앞에 막 경선 준비 단계에서 이벤트 많이 했었어요. 예. 막 뭐 와서 1분 동안 자기 발표도 하고 이런 거.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다이나믹했던 건 원희룡 장관이 그때 출마할 때 직후에 그거 한 거였고 나중에 자료 영상 한번 제가 틀어드릴게요. 근데 되게 업돼 있으셨어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대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붕 떠 있다는 표현 그대로 인정하시는 그렇죠. 거군요. 예. 아니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건 대응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그러니까 좀 장관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하는 어떤 좀 신뢰가 담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뭐 일부러 짐지에 뭐 근엄한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자상하든 뭐하든 다 좋은데 최소한 그래도 듣는 사람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고 믿고 이래야 되는데 붕 떠 있고 본인만 붕 떠 있고 듣는 사람은 좀 어리둥절하고 그렇군요. 그런 좀 상황이 별로 아쉽다. 설득력이 없죠. 예. 신뢰도 안 가고. 근데 저는 원희룡 장관의 그런 걸 너무 탓하기보다는 사실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우리 당에서 이제 원 장관이 삼선 의원까지 되게 빨리 됐잖아요. 예. 제가 참 이건 제가 지금부터 10년 전쯤에 우리 당에서 이제 회의나 아니면 가벼운 회식 자리였는데 보면 원 장관님 보면은 그때 중진 의원들이 전부 다 원 장관을 너무 어리게 취급했어요. 네. 희룡이 뭐 이렇게 하고 희룡아 이렇게 하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원 장관은
항상 당내 소수자일 수밖에 없는 게 영남당에서 제주도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본인이 항상 좀 과장된 표현을 하는 게 있긴 있었어요. 그래야지만이 본인의 주목을 좀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도 보면은 하도 자기가 이제 고민을 하겠죠. 나는 이렇게 빨리 올라왔는데 왜 인정을 못 받을까? 그러니까 그때 경선 나가면서 아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가서 인사를 해볼까? 이런 것도 있고 계속 이제 여러 시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저는 원장관의 장점을 많이 희석시킨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한데 대선 때 히트를 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밟아가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다시는 비주류 얘기를 걷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장관이. 그러니까 저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가고 다만 옳은전술인지는 약간 물음표. 그렇군요. 자, 이준석 전 대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한판 쓴소리 함께하고 있는데 오염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드디어 방류가 됐고 우리 정부도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수부 차관은 이제 오염수라는 표현 때문에 수산물 소비 감소 우려가 있다. 용어 정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도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방류 찬성했다. 그 당시에 주장이 나온 거에 대해서 나는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또 발언을 하셨네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준석 전 대표부터 말씀. 문재인 대통령이 자연인이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왜 하태경 의원과 그렇게 설전을 벌이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오염수 문제에 대해 본인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명쾌하게 밝히려 하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건 좀 약간 이해가 가지 않고 또 한 가지 있다 그러면은 저는 만약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위치에 계셨으면은 현 대통령이었으면 예를 들어 한미일의 협조나 이런 것들을 더 얻어야 되는 그런 국제적 압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이 다른 판단을 하셨을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대응 중에서 내용보다 이제 형식이나 아니면 방법론에 대해 굉장히 저는 지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왜 이걸 꼭 일본 편드는 모양새가 들게 하느냐의 문제지.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도 본질적으로는 방류를 어떻게 막아세우진 못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세게 말씀하시는 건 좀 의아하다. 근데 이제 이상민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방류에 대해서 찬성할 수 없고 지금 아마 이 지금 정권을 잡은 입장이라면 명백히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반대라고. 저는 윤석열 정부가 물리적으로 뭐 저 일본이 방류하는 걸 가서 뭐 무슨 폭탄으로 터뜨려가지고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건 할 수가 없죠. 뭐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지만 최소한 그러나 국민들 상당 대다수가 갖고 있는 우려를 대변해야 되고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그럴 경우에 책임을 지라고 하고 그렇게 명백하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찬성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외통위에 물어봤어요. 반대하냐? 그랬더니 반대하는 것도 그 가만히 있어요. 찬성도 반대도 아니면 그건 그러면 안 되죠. 저는 IAEA의 과학적 그 기술을 믿고 미국, 일본과의 그런 것들 결속을 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일본의 방류를 막을 명분도 실질적인 힘도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방류 좋다. 그거 뭐 찬성. 그리고 책임은 윤석열 정부 진다. 그리고 대신 일본도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게 그래도 확실한 구석이 있는 모양이구만. 선명한 부분이 있다. 지금 불신이 가득 찬 건 뭐냐면 지금 찬성하지 않는다. 과학적 기술을 믿는데 찬성하지 않는다. 이러면 뭐야? 더 의심스러운 겁니다. 그게. 이 대표님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과학은 이제 과학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 게요. 지난번에 풍수도 과학이다 이러면서 깨졌어요. 이제 그게 다. 그러니까 풍수도 과학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과학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가지고 과학 아닌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과학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저는 이런 거 있습니다. 그 희석담론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과학이라는 거의 근거가 이거예요. 뭐 이만큼을 몇 조 톤에서 끄면은 안전하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식이라면 뭐 바다에 뭘 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가축 분뇨도 버렸거든요. 요즘 해양 투기 안 하거든요. 근데 가축 분뇨도 해양 투기하면 몇 조 톤으로 해석하면 다 되는 거고 하다면 청산가리를 갖다 부어도 몇 조 톤이면 희석돼요. 그러니까 그 논리로 국민들한테 안전합니다라고 하기에는 이 안전함과의 별개의 문제로 그냥 바다에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제가 봐야 되는 게 제가 순천 가 있으면서 깨달음을 얻은 게 있어요. 우리 별량면의 어촌 계장님과 식사하면서 들은 건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과학이냐 아니냐에서 찬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정부 말도 믿고 싶어요. 근데 다만 본인은 원래 바닷물 끓여들여가지고 순천만 갯벌에서 새우 키우시는 분이에요. 예. 그럼 새우를 양식하던 분이 지금 그런데 새우 시장에서 사람들이 안 사니까 내가 그냥 손실을 입게 된 거거든요, 이걸로. 그러면은 이분이 저한테 냉정하게 그럼 난 이제 어쩌면 섬진강물을 끌어들여가지고 민물새우 키워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분은 진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에게 시설 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그런 걸 하려면은 이걸 왜 우리 돈으로 하느냐? 우리가 방류했냐? 우리가 만약 제기할 수 있는 거라 그러면은 합리적인 선에서 니네 때문에 수산물 산업에 피해가 있으니까 예. 방류하더라도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피해는 니네가 보상해라. 거기에서 제시할 수 있잖아요. 예. 니네가 앞으로 우리 남해안에서 나오는 수산물 5년치는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5년치는 무조건 수매해라. 일본에서 다 사서 먹어라. 아하. 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찬반 문제 이전에 따로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걸 국가가 하지 않고 일본에다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그러면은 피해 발생하면 우리가 더 먹기 운동하자든지 아니면 무슨 뭐 기금을 우리나라 돈을 조성해가지고 이거 해결하겠다고 한다든지 이게 국민들이 아쉬워하는 지점이거든요. 왜 그걸 일본에다 그 얘기를 못하냐. 저는 일본도 이런 얘기를 많이 제안했으면요. 야 일본이 니네 우리 김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김이랑 그 완도 김이랑 그다음에 거기 뭐 새우랑 그다음에 뭐 생선 같은 거 다 한 5년치 사버려라. 할 수 있다 보거든요. 이상민 의원님은 이 대안적 논의. 이상민 의원님은 장외 집회 가실 예정이세요? 예. 이제 장외 집회. 그러니까 그럼 우원식 가야죠. 의원은 이제 우리가 장외 집회를 강하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일본 여론도 움직여서 오염수 방류 중단시킬 수도 있다까지도 주장을 어제 저희 방송에서 하셨는데. 사실은 그 미국도 지금 일본이 미국 힘 믿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러면은 뭔가를 손실은 책임지우게 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뭐가 더 국익을 끌어내는 게 있다 모르는데 끌어낸 국익도 없고 예. 손실은 부담케 하지도 못하고 그냥 말씀하신 대로 뭐 과학이니까 과학을 안 믿냐 그러니까 괴담이다 가짜 뉴스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의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30년 도박 아닙니까? 그렇죠. 30년 동안 사실 근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지금의 그 오염수 양을 보면 한 50년도 간다는데 30년 또는 50년 동안 그냥 바다에 퍼붓는 건데 그 다음에 어지러워진 생태계의 문제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때 아마 30년, 50년 후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저 살아있을지 여기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고요. 기시사도 저는 아닙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정부에서 영상 제작했잖아요. 4분 25초짜리 이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가 4명이 모여서 영상 4분짜리 그 대표님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안전함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들어서 1,600만 조회수를 보고 진 작가님 BTS냐 이렇게 비판하셨는데 대표님은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게 사실 예. 영상 광고 때리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한 영상 볼 때마다 광고가 계속 그거 뒤에 뜨면은 하루에 유튜브가 몇십억 조회수인데 우리나라에서 당연히 그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 근데 그게 옳냐의 문제죠. 오르냐? 예, 그거를 과연 그 돈을 때려 부어가지고 우리가 홍보해 주는 게 맞냐? 오히려 일본 정부가 우리 한국어 유튜브에다가 그거를 일본 정부 돈을 들여가지고 안전을 광고했다 그러면은 한국민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그건 납득할 수 있죠. 자기들 관점에서는.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대신해가지고 해줄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다소 아쉽고 예.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의 큰 틀의 외교에서 가장 지적받는 부분 뭐냐면은 사람들이 혹시나 했던 것들이 이제 약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거죠? 저도 예전에 이제 제가 방송했던 걸 보면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있어가지고 왜 우리가 뭐 물 한 잔을 뭐 반잔을 채우는 이런 얘기했을 때 다 내주고 받아오는 게 없냐 그러면 저는 글쎄요 한번 한미일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까지 들어보죠. 왜냐하면은 그게 미국이 껴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일본한테 어느 정도 내주고 미국에 큰 거 받아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맞아요. 요즘은 그러면 뭘 받아왔지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가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라는 게 옛날 같으면은 미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큰 정치를 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경찰. 세계 경찰처럼 이제 활동하고 했던 게 있는데 지금의 미국은요. 트럼프고 바이든이고 간에 우리는 하나의 손해도 보지 않겠다. 어떤 시점에도. 자국 이게 이익주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대미 외교라고 하는 것도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중국과의 관계는 좀 제가 그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제가 대표 시절에도 보면 홍콩 문제도 언급하고 이러면서 좀 경색되게 풀었지만은 미국과의 관계는 제가 좋게 가져가는 한 사람이지만은 예.
그래도 이 외교의 방식이라고 했을 때는 좀 국민들이 불만족할 수 있겠다는 건 인정해야 돼요, 정부가. 아하.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거죠,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의 북침을 일본이 막아주겠다라는 확인을 서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근데 한미일 우리가 삼각 동맹이라는 게 만약에 지금 뭐 동맹이 아니라 동맹까지는 아니라고. 준군사 동맹이라고까지 얘기하지만은 그러니까 셋이 뭉쳐가지고 관심사가 하나면 돼요. 그런데 누가 봐도 미국과 일본의 주 관심사는 중국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주 관심사는 북한이거든요. 북한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준 군사 동맹체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옛날에 나토 같은 경우에도요. 다 뭉쳐가지고 독일하고 영국의 이해관계랑 프랑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프랑스는 사실상 따로 놀았어요. 이게 핵 개발이라는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준 군사 동맹이라는 거는 정말 적이 하나가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약간 그게 아닌 아니다. 것 같다. 자, 이상민 의원님도 그리고 30초. 이제 이런 외교 문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예. 뭐 오염수 문제도 그렇고 뭐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 한국, 미국, 일본이 해서 뭐 이번에 그 같은 이니셔티브를 뭐 어쩌고 했다 그런 내용들을 보면 다 엄청난 우리 국내에서 논란이 있을 거리들이에요. 예. 그러면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 가능하려면 국내 여론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그런 사전 설명 없고 예. 사후 설명 없고 여기서. 공감 없는 노력 없고 죄송합니다. 야당 반대파에 대한 것도 알겠습니다. 없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의도 재건축 조합의 이준석 전 대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